개념 확인 문제 한번 같이 살펴봅시다. 자, 1번. 자, 유전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 예, 답이 O, X, O죠. 염색체에는 유전자 한 개가 아니라 무수히 많습니다. 예. 염색체 한 개당 유전자 하나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은 사람이 유전자가 46개밖에 없어야지 만든 거니까. 그다음 2번, 생물의 형질이 나타나는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자, 물질 기억이 무엇이냐? 자, 유전자가 합성해주는 요거죠. 그렇죠? 따라서 뭡니까? 예, 단백질에 해당이 되겠죠. 예, 유전자는 단백질 합성에 대한 유전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자, 다음에 3번. 세포 내 유전 정보의 흐름을 나타낸 것이다. 자, 그럼 DNA가 RNA를 거쳐서 뭐가 됩니까? 단백질. 네. 네, 이렇게 합성이 되는 거죠. 자, 따라서 기억은 RNA에 해당이 될 거고, 그러면은 물질 과정 가는 RNA에 의해서 단백질을 합성을 하는 과정. 그렇죠? 이게 뭐에 해당이 됩니까? 바로 번역이라고 하고, 번역의 장소는 어디에서 일어나요? 라이보솜, 에서 일어나게 되죠. 자, 그 다음에 4번은 XOO예요. 자, DNA 유전보호를 코돈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RNA가 갖고 있는 유전보호를 코돈이라고 하고, DNA 유전보호는 3염기 조합 또는 트리플렛 코드 이렇게 불러주죠. 그다음 5번. 사람의 세포 내에서 유전 정보가 전달되어 단백질이 합성되는 과정을 나타냈다. 과정, 기억과 니은이 일어나는 장소. 자, 기억은 DNA에서 RNA로 가는 전사 과정이고, 그 다음에 니은은 RNA에서 단백질을 합성을 하는 번역 과정에 해당이 되는데, 전사 과정은 어디서 일어납니까? 핵 속에서 일어나고, 번역 과정은 라이보솜이 있는 세포 질에서 일어납니다. 자, RNA 가닥에서 코돈은 몇 개인가? RNA 가닥에서 코돈도 3개죠. 3염기 조합이 상보적으로 전사가 된 게 코돈이니까 하나, 둘, 셋, 4개. 그래서 코돈은 몇 개다? 4개. 자, 아미노산 3을 지정을 하는 코돈은 누구 거예요? RNA에 있는 3개의 염기 조합을 바로 뭐라고 불러줍니까? 코돈이라고 불러주니까 U에 해당이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어디서부터 전사가 된 거예요? 이거의 반대 상보적인 염기가 A에 해당이 되니까 주영사슬 요 아래에 있는 걸로부터 전사가 돼서 나온 거죠. 다음 6번은 유전자 이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은 OXX예요. 자, 유전자 이상으로 아미노산 배열 순서가 바뀌어 형성된 단백질은 정상 단백질하고 다르죠. 그래서 이상 단백질이 만들어지게 되고,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은 헤모글로빈 유전자 이상이 생겨서 RNA가 번역이 되는 게 아니라 헤모글로빈 유전자, 그 DNA에 문제가 생기고 DNA에서 전사된 RNA에서 번역까지는 정상적으로 돼요. 그런데 RNA에서 지정하는 아미노산이 바뀌는 거죠. 지정하는 아미노산이 변경이 되어서 단백질의 입체 구조가 달라지게 되는 거지, 아예 번역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뒤에 유전 정보의 전사하고 번역 과정에서, 자, 1번 한번 봅시다. DNA의 가닥 1의 염기 서열은 DNA 가닥 2의 염기 서열하고 상보적으로 해당이 되기 때문에 요거 위에 보면은 C, G, T, 그 다음에는 CCA니까 G, G, T, 그 다음에 ATA니까 T, A, T, 그 다음에는 A, C, C죠. ACC 맞나? ACC 맞네요. 그죠? ACC에 해당이 되니까 T, G, G. 요게 1의 주영사슬에 해당이 되는 거고, RNA의 염기 서열은 DNA 가닥 2의 염기 서열에 대해서 상보적으로 있고, T 대신, 타이민 대신에 유라실이 있으니까 여기서 C, G, U, 그 다음 3개씩 끊어서 쓰는 게 편해요. 그 다음에는
G, G, U. 그 다음에 끊어서 U, A, U. 다시 끊어서 U, G, G. 예, 요게 RNA에 전사된 코돈이죠. RNA의 왼쪽 첫 번째 염기로부터 번역된다라고 할 때, 그러면 여기서 CGU. CGU에 해당이 되는 게 어디 갔냐? CGU. CGT. U가 아니라 A네. 선생님 잘못 썼네. A, 반대 U 맞는데? 그럼 여기 있네. CGU. 처음에 아르지닌. 그죠? 아르기닌. 그 다음에 두 번째가 GGU. 예, GGU니까, 예, 글라이신. 예, 그 다음이 UAU죠. 타이로신. 예. 맨 마지막이 UGG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예, UGG, 트립토판, 얘가 맨 마지막에 오게 되겠죠. 요 순서대로 아미노산이 결합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2번. DNA의 염기 서열에서 염기 한 개가 바뀐 경우 전사와 번역을 생각을 해봐라 라고 했어요. 자, 여기서 보면 정상 유전자가 GCA고 RNA는 상보적이니까 CGU가 돼요. 그래서 아르지닌이 지정이 되고 정상 형질인데 여기가 GGA가 됐어요. 그러면은 코돈은 뭐가 돼요? CCU가 되고 위에 나와 있는 코돈 표에서 CCU는 플로린이 돼요. 그죠? 그러니까 얘는 비정상 형질이죠. 그 다음에 여기가 GCT면은 여기가 CGU가 될 거고요. 예, CGU가 되면은 지정하는 아미노산이 아르지닌이 됩니다. 여기가 CGU, 여기가 아르지닌. 그죠? 이렇게 되면은 얘도 마찬가지로, 얘는 어떻게 돼요? 정상 형질이 나타나게 되겠죠. 그죠? T가 바뀌게 되면, CGU가 아니라 A구나. 잘못 썼다. 네. 자, 여기가 CGA고, 그러면은 CGA가 되니까, 나오는 게 누구예요? CGA. 똑같네요. 아르지닌. 따라서 얘는 정상 형질이 나타나죠. 그러니까 이게 코돈이 돌연 변이가 일어나는 거를 한번 막아줄 수 있는 안전장치에 해당이 되는데 이 위에 나와 있는 표를 보면 이게 원래 더 다양한데 지금 류신이나 아르지닌이나 플로린을 보면은요. 앞에 있는 염기 두 개가 같으면 지정하는 아미노산이 어떻게 됩니까? 예, 같죠. 그러니까 이거는 맨 마지막 염기 하나가 바뀌더라도 지정하는 아미노산이 같은 이유는 이게 번역이나 전사 과정에서 잘못되어 있는 돌연 변이가 일어날 확률이 생각보다 많아요. 생각보다 많이 일어나더라도 이 염기 하나가 바뀌더라도 지정하는 아미노산은 바뀌지가 않아서 비정상 단백질이 생성이 돼서 돌연 변이가 일어나는 것을 막아주는 일종의 안전장치 같은 거다. 앞에 있는 두 개만 같으면 뒤에 있는 하나가 달라도 지정하는 아미노산이 같기 때문에 그러면은 돌연 변이가 일어날 수 있는 확률이 확 어떻게 돼요?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런 이유로 생물체 안에서 만들어 놓은 일종의 돌연 변이 안전장치다 라고 생각을 하면 여러분들 조금 쉬울 것 같고 DNA 염기 서열에 염기 한 개가 끼어 들어간 경우의 전사와 번역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여기서 보면은 A가 하나 끌어 들어가면 원래 3염기 조합이 이렇게 됐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는 끊고 여기서 하나 들어가니까 어떻게 돼요? 완전히 다 밀려버리는 상황이 돼버리죠. 아예 조합이 달라져 버린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DNA 2에 염기 아데닌이 하나가 끼어 들었고 따라서 RNA 염기 서열은 뭐가 돼버리냐면 여기서 C, G, U, U, G, G, U, U, A, U, U, G, G. 그러니까 원래대로라고 하면 여기서 C, G, U 그 다음에는 어떻게 돼야 돼요? G, G, U가 돼서 여기서부터 어떻게 돼요? 달라지죠. 여기도 U, A, U U, G, G가 돼버리니까 아예 원래 정상적으로 만들어져야 됐던 코돈하고
순서가 완전히 달라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RNA 염기 서열은 얘가 돼서 생성된 아미노산의 배열 순서가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뒤바뀌게 돼버리죠. 그래서 염기 한 개가 끼어 들어간 경우도 완전히 다른 단백질이 형성될 수 있다. 끼어 들어가도 마찬가지고 하나가 빠져도 마찬가지예요. 한 개만 이상이 생기더라도 대단히 큰 결과가 나타날 수가 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DNA의 염기 서열은 대단히 중요하겠죠. 많은 정보를 담고 있기도 하고. 자, 내신 만점 문제 한번 같이 풀어봅시다. 자, 1번은 보면은 유전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유전 정보가 저장된 DNA의 특정 부위를 유전자라고 합니다. 맞고요. 그 다음에 한 분자의 DNA에는 하나의 유전자가 아니라 무수히 많은 유전자가 존재를 하고, 단백질을 이루는 아미노산의 배열 순서에 대한 정보, 그렇죠. 단백질 합성에 대한 아미노산의 배열 순서, 개수, 종류 이런 것들이 저장되어 있는 게 바로 DNA죠. 자, 그다음에 2번은 얘는 5번이 맞죠? 그죠? 그다음에 3번 한번 봅시다. 그림은 유전자와 단백질의 관계를 나타낸 겁니다. 여기서 A하고 B가 각각의 뭐에 해당이 돼요? 유전 자에 해당이 되는 거고, A로부터 합성되는 단백질과 B로부터 합성되는 단백질의 종류가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억을 구성하는 염계는 유라실이 있다. 기억은 DNA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DNA를 구성을 하는 염계는 유라실이 아니라 타이민을 갖고 있어야 되고, 당연히 다른 단백질이 생성이 되니까 염기 서열은 달라야 되겠죠. 유전자 B의 염기 서열에 이상이 생기면 정상 단백질 B가 당연히 합성되지 않을 수도 있고요. 그렇게 만들어지는 게 바로 뭡니까? 돌연변이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4번은 2번이고, 자, 그 다음에 5번은 한번 봅시다. 다음은 세포 내에서 일어나는 유전 정보의 흐름을 설명을 했대요. 동물 세포에서는 핵 속에 들어있는 DNA의 유전 정보가 RNA로 RNA로 전달되는데 얘를 전사라고 하고요. RNA의 유전 정보에 따라 단백질이 합성되는 과정을 번역이라고 하고, 세포질의 라이보솜에서 단백질의 합성이 일어납니다. 따라서 옳지 않은 것은 복제죠. 복제도 핵에서 일어나기는 하는데, 복제는 DNA가 되는 거고요. 그거는 세포 분열을 하기 전에 유전자의 양을 2배로 늘리는 과정이에요. 그 다음에 6번은 2번이고, 그 다음에 7번. 자, 코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코돈은 이 3염기 조합이 64개니까 코돈도 당연히 64종류가 있다. 맞고요. DNA에서 연속된 3개 염기가 아니라 RNA죠. 모든 코돈은 각기 다른 종류의 아미노산을 지정을 한다.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미노산을 지정을 하는, 같은 아미노산을 지정을 하는 코돈이 겹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코돈은 64종류인데 지정해야 되는 아미노산은 20종류니까 여기서 이렇게 20개를 지정을 하려면 당연히 중복 지정이 될 수밖에는 없어요. 그리고 선생님이 앞에 2개의 염기만 같으면 맨 마지막이 다르더라도 어떻게 돼요? 같은 아미노산을 지정할 수 있는 경우가 많다. 그거는 돌연변이가 일어날 확률을 낮추는 거다라고 설명을 했죠. 그죠? 그 다음에 8번. 그림은 이중나선 DNA의 염기 서열의 일부와 이로부터 전사된 RNA 염기 서열을 나타냈대요. 자, 그럼 DNA는 상보결합을 하고 있을 거란 말이죠. 그쵸? 그러면 얘는 지금 G니까 아래에 있는 주영사슬로부터 어떻게 된 겁니까? 전사가 돼서 만들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쵸? 자, 그 다음에 기억하고 디귿은 각각 아데닌, 유라실, 타이민 중에 하나인데, RNA는 뭘 가질 수밖에 없어요? 유라실을 가질 수밖에는 없죠. 그쵸? 그러면 유라실을 가질 수밖에 없으니까 유라실 아니면 타이민이고, 여기에는 아데닌 밖에는 있을 수가 없으니까, 아데닌은 DNA 밖에 있을 수가 없으니까 여기서 DNA만 가지는 게 색깔이 다르니까 얘가 아데닌이네요. 그죠? 얘가 아데닌, 그 다음에는 얘가 유라실, 그 다음에 그러면 얘가 타이민 반대편에는 뭐가 돼요?
아데닌, 여기는 유라실, 여기 타이민, 아데닌, 유라실 이렇게 나타나겠네요. 그죠? 자, 기억은 타이민에 해당이 된다. 기억은 타이민이 맞죠. 전사에 이용된 DNA 주형 가닥은 아래에 있는 주형 가닥으로 만들었으니까 가가 아니라 나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고, 가의 아데닌과 RNA의 유라실의 개수는 같다. 가에 있는 게 아니라 나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나의 아데닌만큼 RNA에 유라실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죠? 자, 같으려면은 타이민이랑 같겠죠. 그죠? 다음에 9번. 그림은 어떤 세포에서 일어나는 유전 정보의 흐름을 나타낸 것이다. DNA에서 RNA로 왔는데 여기가 AGG면은 상보조 염기 배열이 TCC로부터 왔으니까 이 아래에 있는 주형사슬로부터 이렇게 전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CGA니까 GCU가 와야지 맞는 거죠. 그죠? 따라서 가의 과정은 뭐에 해당이 됩니까? 가는 여기서 여기 내려오는 전사가 가에 해당이 되고, 그다음 요 과정은 뭐에 해당이 돼요? 번역. 이렇게 해당이 되니까, 자, 가는 번역이 아니라 전사죠. 자, 그다음에 기억은 요걸 나타내죠. 이게 기억인데 기억은 코돈이죠. RNA가 갖고 있는 거니까. 그러면 아미노산 A가 얘인데 아미노산 A를 지정하는 RNA 염기서열은 GCU에 해당이 되는 게 맞습니다. 그죠? 자, 그다음에 10번은 5번이고요. 그 다음에 11번. 유전보호 체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생물종마다 고유한 유전보호 체계를 가는 게 아니라 모든 생명체는 다 동일한 유전보호를 갖게 되죠. 그래서 이거는 뭘 나타낸다? 우리 생물종이 다 동일한 공통조상으로부터 진화가 되어 왔다라는 걸 의미를 해준다. 그다음에 그래서 모든 생물은 유전 정보를 해석하는 방법이 같기 때문에 대장균에다가 사람 유전자를 넣어주더라도 사람 유전 정보대로 단백질을 합성을 합니다. 모든 생물 중에 같은 코도는 같은 아미노산을 지정을 한다. 네, 맞죠? 그죠? 그 다음에 12번. 다음은 유전병 가에 대한 설명이래요. 자, 유전자 A의 이상으로 선천적으로 페닐알라닌을 분해하는 효소가 만들어지지 않아서 이걸 페닐케톤 요증이라고 합니다. 페닐알라닌이 몸속에 쌓이고 이로 인해서 신경 발달이 저해된다. 간의 유전자 이한 유전병 맞아요. 간의 효소에 의한 물질 대사 이상이 생겨서 유전병 증상이 나타난다. 그렇죠. 이거를 분해를 못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맞고, 결국엔 이 효소라고 하는 것 자체도 뭘로 돼 있으니까 단백질로 돼 있으니까 이 단백질을 제대로 돌연변이가 생겨서 합성을 못 해내는 경우죠. A의 페닐알라닌 합성에 대한 정보가 저장되어 있다. 합성이 아니라 페닐알라닌이 몸속에 쌓이는 거니까 페닐알라닌에 대한 분해를 하는 효소에 대한 단백질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13번. 그림은 남모양 적혈구, 겸상적혈구라고도 해요. 형성되는 과정을 나타냈대요. 원래는 CTT여야 되는데 여기가 타이민이 아데닌으로 바뀌면서 비정상 단백질이 생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GAA, 그러니까 여기서는 코돈이 GAA가 돼야 되는데 여기서 뭐가 된 거예요? GUA가 돼버리니까 원래 지정하는 아미노산은 글루탐산이어야 되는데 발린이라는 걸 지정을 하면서 비정상 단백질이 생성이 돼서 난모양 적혈구가 생기는 거고, 참고로 이 둘은 성질이 아주 반대의 아미노산이에요. 아미노산도 원래 종류가 산성 아미노산, 중성 아미노산, 염기성 아미노산 이런 식으로 있게 되는데 얘는 산성 아미노산인데 발린은 염기성 아미노산이에요. 그러니까 성질이 완전히 반대라서 아예 굉장히 차이가 큰 이상 단백질이 만들어지게 돼요. 아미노산의 배열 순서에 따라 단백질의 구조가 결정이 된다는 맞고, 돌연변이 헤모글로빈은 정상 헤모글로빈보다 아미노산 개수가 적다. 아미노산 개수가 적은 건 아니에요. 순서가 바뀐 거지. DNA에서 염기 한 개만 바뀌어도 유전병이 나타날 수 있는 거를 여기서 보여주고 있죠. 자, 다음에 14번. 그림은 꽃 색깔이 붉은색을 띠게 되는 과정을 나타냈어요. 자, DNA에서 유전자 A에 의해서 뭐가 만들어져요? 붉은 색소 합성 효소가 붉은 색소
합성 효소가 만들어지면 붉은 색소 합성 효소에 의해서 붉은 색소가 합성이 되고 이거에 의해서 붉은색 꽃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따라서 유전자 A에 의해 꽃 색깔이 붉은색을 띠게 되는 과정은 여기는 DNA에 저장되어 있는 DNA의 유전자 A가 RNA로 전사가 되고 그래서 라이보솜이 뭘 합성하는 거예요? 예, 붉은 색소 합성 효소를 합성을 해줘요. 그러면은 이 합성된 효소가 뭘 만들어내서 예, 붉은 효소를 만들어내서 예, 붉은색의 꽃이 피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붉은 색소를 합성을 하는 게 아니라 붉은색을 만드는 붉은 색소를 만드는 효소를 만들어내서 그 효소가 붉은 색소를 만들어서 색깔이 붉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15번 그림은 세포 내 유전 정보의 흐름을 순서 없이 나타냈고요. 표는 일부 코돈이 지정하는 아미노산을 나타냈대요. 자, 가나 다는 각각 단백질, DNA, RNA 중 하나다라고 했는데 가는 당연히 아미노산이 지정이 돼서 만들어졌으니까 단백질이고 여기서는 U에 유라실이 있는 걸로 봐서는 얘는 RNA에 해당이 되고요. 그 아래가 나머지가 DNA인데 U, 상보적 염기 조합을 가져야 되니까 여기서부터 전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ACC, UGG, TTT, AAA, AGA니까 UCU가 들어가야 될 거고 CCG니까 GGC 이렇게 된 거예요. 그죠? 따라서 기억에 들어갈 거는 UCU가 들어가야지 맞는 거고 전사에 이용된 DNA 가닥은 자 누구에 해당이 되는 겁니까? 아래에 있는 요 3번에서부터 만들어졌죠. 근거는 왜 그러냐면은 이 유라실을 가지려면 상보 염기가 아데닌이어야 되는 거니까 첫 번째 A를 갖고 있는 3번이 될 거고 코돈표를 이용을 해서 아미노산의 단백질의 아미노산 배열 순서 그러면은 맨 처음에 UGG 트립토판 1번 그 다음에 AAA 누구예요? 라이신 2번 그 다음에는 UCU니까 예, 세 번째 세린 그 다음에는 GGC에 해당이 되니까 글라이신이 4번 그쵸? 예, 이렇게 순서대로 합성이 됩니다. 그 다음에 유전자 이상이 유전병으로 나타나게 되는 원리를 서술하시오. 그러니까 유전자, 그러니까 결국 유전자는 DNA의 유전자가 이상이 생기면 결국에는 뭐가 바뀌게 돼요? RNA의 코돈이 변하게 되고 이 RNA의 코돈이 변하면 결국엔 뭐가 바뀌어요? 지정 아미노산이 예, 변해요. 그렇죠? 그래서 지정 아미노산이 변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순서대로 와야 되는 아미노산 종류가 바뀌게 돼서 이상 단백질이 형성이 되는 거죠. 그죠? 네. 이게 바로 유전병이 나타나게 되는 원리다. 그러니까 원래 생겨야 되는 단백질과는 다른 종류의 단백질이 생겨서 결국에는 유전질환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다음 필력업. 그림은 세포 내 유전 정보의 흐름을 나타낸 겁니다. 처음에 DNA에서 이중 사슬 구조에서 이중 나선 구조에서 단일 사슬로 가는 X는 RNA고 이 과정은 전사 핵공을 통해서 빠져나가서 뭐가 일어나요? 번역이 일어나게 되고 만들어지는 X가 바로 단백질에 해당이 되겠죠. 그러면 단백질을 합성을 하는 요 물질 얘는 뭐구예요? 라이보솜이죠. 그죠? 라이보솜이 가에 해당이 돼요. 뉴클레오타이드의 결합으로 물질 X가 만들어진다. 그쵸? 인산당 염기에 1대1대1 결합으로 생긴 뉴클레오타이드가 결합해서 RNA가 되고 DNA에 물질 Y를 구성하는 기본 단위체의 배열 순서에 대한 정보가 있다. 그렇죠. 맞죠? 그 다음에 가는 세포 질에 있습니다. 세포 소기관에 해당이 되니까. 자, 다음에 2번. 자, 이 샤가프의 법칙 뭐 이런 건데요. 이거는 표는 이중 나선 DNA와 이중
한 가닥으로부터 전사된 RNA-Y의 염기 조성 비율을 나타냈대요. 자, RNA-Y 염기 조성 비율을 나타냈고, 가부터 다는 X1, X2. 그러니까 DNA 가닥이 두 가지가 있을 테니까 이 중에 X1, X2, 그 다음에 여기서 전사된 Y를 순서 없이 나타냈대요. 자, 근데 전사 이용된 가닥은 X2에서부터 전사가 일어났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구아닌이 33이면 구아닌하고 상보적으로 결합이 돼야 되는 거. 어차피 DNA에선 아데닌하고 타이민하고 결합하고, 그 다음에는 구아닌하고 사이토신하고 결합을 하기 때문에 구아닌하고 사이토신하고 양이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같은 게 요게 같죠. 그 다음에 여기서 아데닌하고 타이민이 없죠. 그러면 얘는 누구예요? 얘는 무조건 RNA예요. 그죠? 타이민을 안 갖고 있으니까. 그럼 얘가 저기서 Y에 해당이 되겠네요. 그러면은 얘가 Y고, 가하고 나가 X1, X2에 해당이 될 텐데, 얘가 그러면 구아닌이 33이니까 사이토신이 어디 가서 얘가 33이 나와야 상보가 되는 거고, 사이토신이 20이니까 예, 구아닌이 22, 아데닌이 28이니까 요거 타이민이 28. X1의 타이민이 17이면 여기 X의 타이민이 17이면 아데닌이 여기가 17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쵸? 그리고 얘가 보면은 구아닌이 22니까 원래 상보적으로 있던 누구도 사이토신이 22여야 되니까 사이토신이 22면 가로부터 전사가 되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얘가 사이토신이 33이니까 구아닌이 33 맞고, 그러면은 얘는 타이민이 17이니까 타이민의 상보 염기인 아데닌이 17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얘는 유라실은 아데닌의 상보 염기가 돼야 되니까 여기가 28 이렇게 들어가야지 맞을 겁니다. A 반대편에 U가 와야 되니까 가는 X1이 아니라 X2로부터 전사가 됐으니까 가가 X2, 얘가 X1, 얘가 RNA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틀렸고, 디귿 더하기 리을, 디귿 더하기 리을 28 더하기 17분의 그 다음에 기억 더하기 미음, 네, 17 더하기 28이니까 1 맞네요. 그 다음에 니은은 28이다. 예, 니은은 33에 해당이 되죠. 그러니까 맞는 게 2번입니다. 이 문제는 어렵게 출제가 될 수 있는 내신 경향 문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유형을 잘 봐두셔야 될 것 같아요. 저렇게 분석을 잘 하면 어렵지 않게 풀 수 있고, 자, 다음에 3번. 그림은 DNA의 한 가닥으로부터 전사와 번역이 일어나는 것을 나타냈습니다. 아미노산 4를 지정하는 코돈. 그럼 코돈은 여기서 끊어봐야죠. 3개씩. A, U, C가 4를 지정을 해야 되겠죠. 이 T를 갖고 있는 거는 DNA의 3염기 조합이지 코돈이 아니에요. 기억 부분에 염기 A가 만약에 삽입이 돼버리면 세 번째 코돈은 그럼 이렇게 끊어지고, 하나, 둘, 셋 이렇게 끊어지고, 이렇게 끊어지니까 요거의 상보니까 뭐가 나와야 돼요? G, U 이렇게 나와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맞죠. 그 다음에 니은 부분에 자 염기가 C가 만약에 여기가 G로 바뀌어 버리면 여기가 G로 바뀌어 버리면 여기가 어떻게 돼요? 상대가 CUG가 되고 여기도 뭐가 돼요? CUG가 되니까 아미노산이 종류가 같아져 버리죠. 코돈이 같으면 지정하는 아미노산 종류는 당연히 같을 거예요. 그 다음에 4번. 표는 정상 헤모글로빈 유전자와 이 유전자의 한 개 염기가 각각 바뀐 유전자 가와 나에서 전사된 RNA의 염기 서열과 이에 대응하는 아미노산을 나타냈대요. 가와 나 중 하나는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을 일으킨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보면은 여기가 글루탐산, 발린, 글루탐산이니까 문제가 생긴 부분은 바로 뭐예요? 요 GAA라고 하는 부분인데 여기가 GUA가 됐고 얘는 GAG가 됐어요. 그러니까 얘는 가운데가 바뀌면서 발린이 됐고 얘는 끝에 하나가 바뀌었더라도 지정하는 아미노산이 동일하게 여기도 글루탐산이고 여기도 글루탐산이니까 얘는 정상 단백질이 생겼을 거고 얘는 비정상 단백질이 생겼으니까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은 가가 만들어졌을 거란 말이에요. 따라서 일단 아미노산 개수는 같죠. 종류가 달라지는 거지. 물론 개수가 달라지는 경우도 생겨요. 근데 거기서 이거는 나중에
유전 파트, 심화 선택에서 나오게 되는 거고, 여기서 배우지 않아요. 나는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을 일으킨다. 가죠. 글루탐산을 지정하는 코드는, 그쵸. 최소한 여기서 글루탐산 지정하는 게 GAA, 그 다음에는 뭐가 돼요? 여기서 GAG 해서 두 개가 나왔으니까 최소 두 개. 이거보다 더 많을 수 있죠. 그러니까 두 개 이상이다. 네, 맞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니은하고 디귿이 맞습니다. 자, 중단한 마무리 한번 같이 풀어봅시다. 자, 1번은, 네, 이거는 뭐 너무 쉽죠. 네, 1번이고, 다음에 2번. 보자. 그림은 어떤 세포 구조의 세포의 구조를 나타냈는데요. 마이토콘드리아, 세포벽, 액포, 엽록체, 핵 중에 하나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A에서 A는 핵이고 유전 정보의 번역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이 과정에서는 뭐가 일어나야 됩니까? 예, 전사가 일어나야 되겠죠. 번역은 어디에서 일어나요? 라이보솜, 세포 질에서 일어나니까 1번이 틀렸죠. 그 다음에 3번. 위 세포가 동물 세포와 식물 세포 중 어느 것인지를 쓰고 그렇게 판단한 근거를 두 가지 세포 소기관으로 써라 라고 돼 있는데, 일단은 얘는 뭘 가져요? 세포벽을 가지죠. 그렇고 세포벽과 뭘 가진다? 엽록체를 가지기 때문에, 예, 엽록체를 가짐으로 뭐다? 식물 세포다. 근데 여기서 액포는 동물 세포에도 있어요. 식물 세포에서 주로 잘 발달을 하는 거지 동물 세포의 액포가 없는 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액포까지 포함을 시켜주면 오답이 되니까 조심하세요. 자, 그 다음에 4번은 동물 세포의 구조를 푸는 세포에서 일어나는 두 가지 반응을 나타냈답니다. 자, 얘는 지금 세 가지의 단위체를 합성을 해버렸죠. 그쵸? 그러니까 얘는 펩타이드 결합을 만들어냈으니까 단백질을 합성을 해주는 거고, 그 다음에 나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세포 호흡을 나타내 주니까 세포 호흡을 하는 소기관은 어디에 해당이 됩니까? 마이토콘드리아죠. 예. 마이토콘드리아고, 그 다음에 가 같은 경우에는 라이보솜에서 뭐가 일어나요? 단백질의 합성이 일어나겠죠? 따라서 C에서는 나 반응이 일어난다. C는 여기서 라이보솜이죠. 그 다음에 A가 마이토콘드리아고, 입에 안 붙어, 선생님. 미토콘드리아로 너무 오래 가르쳐가지고. B는 뭐예요? 세포막이에요. 자, C에서 가 반응이 일어난다. 예, 맞아요. 그죠? A에서는 나의 반응을 통해, A가 마이토콘드리아, 미토콘드리아에서는 나의 반응을 통해서 에너지를, ATP를 만들어냅니다. 다음에 조직세포에서 나의 반응으로 만들어진 이산화탄소는 B의 인지질, 그쵸, 이중충을 통해서 세포 밖으로 단순 확산으로 이동을 해주게 됩니다. 입자 크기가 작기 때문에 세포막을 직접 통과를 해주죠. 그죠? 네. 그 다음에 5번은 3번, 그 다음 6번. 그림은 사람의 적혈구를 여러 동물의 혈장에 넣었을 때 적혈구의 모양 변화를 나타냈어요. 지금 이거는 사람의 혈청인데 얘는 변화가 없죠. 이 경우는 등장해. 그 다음에 얘는 지금 개구리의 혈청에 넣더니만 빵빵하게 부풀었어요. 어디 집어넣은 거예요? 저장액에 집어넣은 거고, 얘는 어디다 집어넣었어요? 갈치에다 넣었더니만 쪼글쪼글하게 줄었죠. 그러니까 얘는 고장액에다 집어넣은 겁니다. 그래서 갈치의 적혈구를 개구리의 혈장에 넣으면 어떻게 되겠느냐? 결국에는 지금 혈액의 농도가 제일 높은 게 누구예요? 이 상태에서 보면은 갈치가 가장 높고, 그 다음이 누굽니까? 사람. 그 다음이 개구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 갈치의 적혈구를 개구리에 넣으면 개구리의 혈액이 가장 농도가 낮으니까 물이 안으로 어떻게 되겠어요? 많이 들어와서 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빵빵해져서 부풀다가 나중에 터질 수도 있겠죠. 용혈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겠죠. 따라서 얘를 어떻게 되느냐? 어디에서 어디로? 개구리의 혈액의 농도가 갈치보다 어떻기 때문에 더 낮죠. 농도가 저장액이죠.
얘는 높죠. 그러니까 물이 어디에서 어디로 이동합니까? 예, 개구리의 혈장에서 갈치의 적혈구 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기 때문에 적혈구가 부푼다. 예. 부풀다 터질 수 있다. 예. 농도는 어디가 더 높기 때문에 갈치의 적혈구가 더 높기 때문에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7번은 1번이고요. 자, 그 다음에 8번 한번 봅시다. 그린 간은 세포막의 구조를 인지질 이중층, 투가 단백질, 막단백질이 꽂아져 있는 구조로 되어 있고, 나는 물질 기억과 니은의 지질에 대한 용해도와 세포막에 대한 투과성을 나타냈대요. 기억하고 니은은 막단백질을 통해 이동하는 수용성 물질과 인지질 이중층을 통과하는 지용성 물질 중에 하나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가 지질에 대한 용해도에 해당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가 투과성에 해당이 되는데, 그러면 지질에 대한 용해도가 큰 물질은 뭐예요? 지용성 물질에 해당이 돼야 되는 거니까 요 니은이 바로 지용성 물질, 그 다음에 얘는 수용성 물질, 이렇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A는 인지질 이중층이고 B는 막단백질이잖아요. 여기서 그러면 B를 이루는 기본 단위체는 아미노산, 단백질이니까 맞고, 기억은 니은보다 수용성 물질은 니은보다 A를 통과하기가 어렵죠. 인지질 이중층은 지용성 물질이, 소수성 물질이 더 통과를 잘하니까 니은의 지용성 물질의 이동에 막단백질이 관여 안 합니다. 직접 막을 통해 이동을 하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9번. 자, 그림은 세포막을 통해 물질이 이동하는 방식. A는 인지질 이중층으로 직접 이동을 하는 단순 확산에 해당이 되고, B 같은 경우에는 막단백질을 이용을 해주는 촉진 확산에 해당이 되는데, 혈액에서 조직세포로 산소가 이동을 하는 거는 단순 확산. 혈액에서 조직세포로 포도당이 이동을 하는 거는 얘는 바로 촉진 확산에 해당이 될 거예요. 수용성 물질이고 하니까 입자 크기도 크니까, 따라서 1은 A다. 맞고, 기억은 지질하고 잘 섞이는 물질이다. 포도당은 지질하고 잘 섞이진 않아요. 수용성 물질이니까. 2에 의한 물질의 이동 속도는 세포 안팎의 농도 차에 비례해서 계속 증가하지는 않죠. 일정 수준까지만 증가합니다. 왜? 막단백질의 양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물질로 완전히 포화가 돼버리면 더 이상 증가하지 않고 어떻게 된다? 일정하게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 10번. 다음은 감자 조각을 이용한 실험인데, 4개의 비커에 서로 다른 농도의 설탕 용액을 넣고 각 비커의 크기와 질량이 같은 감자 조각을 넣은 다음에, 여기서 감자 조각의 질량이 변한 건 결국에는 수분 양의 변화예요. 수분 양의 변화인데, 질량이 늘어난 거는 결국에 어떻게 된 거예요? 이 안으로 물이 들어온 거고, 줄어든 거는 어떻게 된 거예요? 수분이 빠져나간 거니까 결국에는 이 A, B는 농도가 낮은 용액에 집어넣은 거고, 얘는 농도가 높은 용액에 집어넣어서 감자 수분이 빠져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일단 가장 농도가 높은 건 D, 그 다음은 C, 그 다음에 둘 중에 더 많이 늘어난 게 농도가 낮은 거란 말이죠. 왜? 농도차가 클수록 이동한 물의 양이 많을 거니까. 그럼 B, A가 될 거고, 따라서 A에 넣은 설탕 용액은 감자세포보다 용액의 농도가 낮죠? 낮으니까 물이 이동을 한 거고, C에서 감자세포의 세포막을 통해 물이 이동해요. 대신에 0이 된 거는 들어오는 물의 양과 나가는 물의 양이 같았을 뿐이지 이동을 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A에서 D 중 D에 넣은 설탕 용액의 농도가 가장 높다. 예, 맞죠? 그쵸?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이 맞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1번은 답이 3번이고요. 다음에 12번 한번 보자. 그린 간은 물질 대사 A와 B에서 물질의 이동을
자, A 같은 경우에는 이산화탄소하고 물을 재료로 산소하고 포도당을 합성을 해내는 광합성에 해당이 되고, B는 역반응에 해당이 되니까 호흡일 거예요.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그래프는 현재 지금 발열 반응, 반응 물질의 에너지가 생성 물질보다 높은 뭐예요? 발열 반응에 해당이 될 겁니다. 자, 따라서 B, 호흡은 이화작용의 예이다. 맞고요. 모든 물질 대사에는 효소가 관여를 하고 광합성은 흡열 반응이기 때문에 이것처럼 나타나면은 안 되겠죠. 그다음에 13번. 그림 가는 식물 세포를, 그 다음에 그림 나는 동물 세포를 나타냈대요. 자, A 같은 경우에는 라이보솜일 거고, B는 바로 마이토콘드리아가 B예요. A와 B에서 일어나는 대표적인 물질 대사, 자, 라이보솜, A에서는 단백질 합성. 이거는 물질 합성하는 동화작용이니까 흡열 반응. 그 다음에 미토콘드리아 B에서는 세포 호흡. 얘는 대표적인 무슨 반응? 발열 반응. 그렇죠? 네,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14번은 1번입니다. 네, 1번. 네. 이거는 무슨 반응이에요? 합성 반응이죠. 그러니까 흡열 반응에 해당이 돼야 되겠지. 그 다음에 15번. 다음은 식혜를 만드는 과정인데요. 싹튼 겉보리 가루를 물에 넣어서 만든 엿기름을 밥에 넣고 일정 시간 동안 두면 밥알이 떠오르고, 밥알이 떠오르는 이유는 밥 안에 있는 녹말이 분해가 돼서 쭉정이만 남아서 그래요. 그 식혜 밥알은 찰기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 찰기가 녹말인데 그게 다 분해돼서 그래요. 이후 끓여서 식히면, 끓이는 이유는 엿기름 안에 들어있는 효소를 모두 파괴하는 과정이요. 단백질을 익혀버려서 변성을 시키는 거죠. 결국에 효소를 활용해서 식혜를 만드는 원리를, 기억에 들어있는 효소의 이름, 녹말을 분해하는 효소니까 뭐가 들어있어야 돼요? 엿당으로 바꿔주는 라이페이스가 아밀레이스가 들어있어야 되는 거고, 아밀레이스가 들어있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과정 니은을 하는 까닭은 효소를 모두 파괴해서 변성시키는 거예요. 왜? 더 계속 발효를 시켜버리면 어떻게 돼요? 이제 쉬어요. 아니면 아예 알코올이 되던가. 그러기 때문에 끓여서 효소를 모두 파괴를 시켜서 효소의 기능을 정지를 시켜주는 거예요. 아마 더 발효시켜주면 아마 동동주 될걸요, 여러분들. 네. 자, 그 다음에 16번은 1번에 해당이 돼요. 그러니까 이게 S3가 되면 효소 기질 복합체가 맥스가 된 상태예요. 그러니까 모든 효소가 다 기질하고 다 결합한 상태라서 더 이상 결합을 하지 않는 거는 아니에요. 최대로 결합하고 있는 상태지, 그러니까 떨어지면 다시 붙고 떨어지면 붙고 과정을 반복을 하기 때문에 더 이상 결합하지 않는 게 아니라 이때는 최대로 결합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일정해지는 거지. 더 이상 결합할 효소가 없어서. 그렇지만은 분해돼서 반응물질이, 생성물질이 떨어지고 나면은 다시 아직 결합 안 하고 있던 반응물질하고 막바로 결합을 해서 최대로 결합을 한 상태지, 안 하는 건 아닙니다. 그 다음 17번은 5번이고요. 그 다음 18번 한번 봅시다. 그림은 세포에서 유전 정보가, 지금 라이보솜이 RNA를 번역해서 단백질을 합성을 하고 있는 과정을 여기서 나타내고 있는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A는 아미노산에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B가 바로 RNA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C 같은 경우에는 얘가 라이보솜이에요. 라이보솜. 위에 있는 거 뭐 대단위체, 소단위체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데, A는 아미노산이면 20종류 있다. 맞죠? B의 코돈 24개가 번역돼서 기억을 합성. 코돈 1개당 아미노산 하나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 그러니까 코돈 8개가 번역이 됐고, 코돈 8개를 구성하는 염기 개수가 24개겠죠. 그죠? C는 라이보솜은 핵이 아니라 세포질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억만 맞게 되고요. 그 다음에 19번.
사람의 인슐린 유전자를 대장균에 주입하면 대장균에서 인슐린을 생산할 수가 있게 되는데, 이처럼 대장균에서 사람의 인슐린을 합성할 수 있는 원리는 모든 생명체는 같은 유전 부호를 사용을 하고요. 같은 코도는 같은 아미노산을 지정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모두 다 공통조상으로부터 진화를 해오다 보니까 그 유전 암호 부호도 다 똑같고요. DNA를 구성을 하는 염기의 종류도 똑같고, RNA로 전사되는 과정은 똑같고, 그 RNA의 코돈이 지정하는 아미노산도 똑같으니까 RNA만 같으면 합성할 수 있는 아미노산의 종류도 어떻다? 단백질의 종류도 똑같아요. 다음은 어떤 이중나선 DNA의 한쪽 가닥 가로부터 전사된 RNA 염기 서열이니까, 이거 원래 주형은 반대가 G, C, C, 그 다음에는 T, T, G, A, T, A, U 아니죠? 그죠? 그 다음에는 C, G, G, 그 다음에는 A, G, G. 이렇게 돼야 될 거예요. 이 RNA가 번역돼서 만들어진 폴리펩타이드의 최대 몇 개 아미노산이냐? 그럼 3개씩 끊어야죠. 하나, 둘, 셋, 넷, 5개죠. 몇 개의 아미노산으로 구성되는지 쓰고 그 근거를 서술하시오. 번역 과정에서 단백질이 시작하고 멈춤은 고려하지 않으면은 최대 몇 개의 아미노산으로 구성이 된다? 5개의 아미노산으로 구성이 된다. 왜? 코돈이 몇 개니까? 5개니까 5개의 아미노산으로 구성이 되는 단백질일 겁니다. 다음 21번 한번 같이 봅시다. 자, 그림은 유전 정보의 흐름을 표는 일부 코돈이 지정하는 아미노산을 나타냈대요.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여기서 보면은 DNA가 전사됐고, 여기서 보면은 지정한 아미노산이 여기가 시스테인이죠. 여기가 시스테인, 그 다음이 누구냐? 모르고, 트레오닌이에요. 자, 그러면 시스테인은 U, G, U고, 트레오닌 같은 경우에는 A, C, A입니다. 그럼 상보적 염기가 R에서부터 여기서 이렇게 전사가 일어난 거고, GGC에서 전사가 일어나면 CC, G가 될 거고, CCG면 여기에 들어가야 될 아미노산은 프롤린. 네, 이렇게 되겠죠. 코돈이. 자, 단백질은 A에 해당이 된다. 네, 맞죠? 얘가 단백질 A 맞아요. 다음에 기억 과정은 전사고, 니은 과정은 번역에 들어가겠고, 그 다음에 가에 들어갈 염기는 반대편이니까 DNA죠. T, G, A가 돼야 되니까 틀렸고, DNA 가닥 1로부터가 아니라 R에서부터 만들어지니까 2로부터 만들어졌고, 동물 세포에서 기억은 해간에서, 니은은 세포질에서 일어나게 되겠죠. 자, 다음에 22번 그림은 동물세포에서 DNA로부터 단백질이 합성되는 과정을 나타냈대요. 자, 그러면은 DNA니까 상보염기 A, 그 다음에는 G 반대편 C, T 이렇게 되겠고, GAA가 나온 걸로 봐서는 여기 주형 1로부터 합성이 돼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얘가 A, U, G, A, A, G, U, U, U 이렇게 돼야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기억하고 리을하고는 같은 염기다. 기억은 뭐예요? C고 리을은 G니까 같은 염기가 될 수가 없죠. 그렇죠? 기억하고 리을은 같은 염기가 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니은은 타이민이고 디귿은 유라실에 해당이 된다. 니은은 들어가는 게 타이민이 맞고요. 그 다음에 디귿은 유라실에 해당이 되겠죠. 그렇죠? 이거는 맞고요. 아미노산 3을 지정하는 코드는
U에 해당이 되니까 니은만 맞게 되겠네요. 그 다음에 23번은 자 답은 니은 2번이 맞게 되고, 그 다음 24번. 자, 그림은 정상 저클구와 남모양 저클구가 생성되는 과정을 나타냈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보면은 원래는 글루탐산이 지정이 됐어야 정상 저클구가 생기는데, 여기가 바알린이 지정이 되면서 남모양 저클구가 생기는 형태로 바뀌게 됐다란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글루탐산 지정하는 여기 DNA가 여기서는 C, T, T였는데 아래서는 뭘로 바뀌었습니까? C, A, T로, T가 A로 바뀌었다는 말이에요. 타이민이 아데닌으로 바뀌었고, 따라서 여기서 지정하는 코도는 G, A, A가 돼야 되는데 여기서 뭐가 됐습니까? G, U, A가 되면서 발린을 지정을 하게 되었죠. 그쵸? 그 다음에 유전자를 이루는 DNA 염기 서열이 바뀌면 단백질의 아미노산 배열 순서가 바뀌면서 비정상 단백질이 생기게 되는 거는 맞고, 그 다음에 아미노산 배열 순서에 따라 단백질의 종류와 특성이 결정이 되고, 이게 바로 유전 암호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고난도 문제 한번 봅시다. 그린 간은 동물 세포의 구조를 나는 세포 소기관 A, B, C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나타냈대요. A 같은 경우에는 핵이고, 그 다음에 C는 라이보솜이고, 그 다음에 B는 골지체에 해당이 돼요. 자, RNA가 합성이 되는 거는 핵에서만 RNA가 합성이 돼요. 셋 다 공통점이 들어갈 수는 없고, 따라서 여기 핵만 가지고 있는 특성에 해당이 되니까 기억은 맞고요. 단백질의 합성에 관여하는 거는 누굽니까? 핵하고 그 다음에는 라이보솜이 관여를 하게 되니까 핵과 라이보솜이 관여하는 니은에 해당이 되겠지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가 B가 골지체구나. 여기가 골지체니까 C가 라이보솜이니까 핵과 라이보솜이 단백질의 합성에 관여를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 둘에 해당하는 여기의 특징에 해당이 되니까 여기는 니은이 아니죠. 그죠? 그 다음에 식물세포에도 존재하는 거는 셋 다 식물세포에는 존재하니까 셋의 공통적인 특징에 해당하는 디귿. 요거는 맞게 되겠네요. 그래서 기억하고 디귿 3번이 맞고, 그 다음에 2번 봅시다. 자, 그린 간은 선택적 투과가 가능한 막을 경계로, 반투과성 막을 경계로 농도가 서로 다른 설탕 용액을 A하고 B에 넣었는데 시간에 따라서 B의 높이가 점점 올라갔어요. 그러면 삼투라고 하는 건 용매가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이동을 해주는 거니까, 지금 현재 물이 A에서 B 쪽으로 이동을 하는 거니까 농도는 누가 더 높다? B의 농도가 더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따라서 나에서 수면 쪽에 B쪽 수면 높이가 변하는 삼투에 의한 물의 이동이다. 맞고요. 용액의 설탕 농도는 B가 높은 거고, A쪽의 설탕 농도는 물이 계속 이동을 해가니까 물의 양이 줄죠. 그러니까 점점 높아져야 되니까 T2일 때가 T1일 때보다 높다. 맞고, B쪽의 설탕 양 자체는 변하지가 않죠. 그러니까 농도가 변하는 게 여기서 용질이 변하는 게 아니라 용매가 이동을 해서 변하는 거니까 T1일 때 A쪽과 B쪽의 용액의 설탕 농도는 T2일 때가 같은 겁니다. 즉, 더 이상 수면에 높이 변화가 없을 때, 어차피 확산이나 삼투나 둘 다 언제까지 이동해요? 농도가 같아질 때까지 이동을 하는 거라서. 그 다음에 그림은 효소 2의 농도를 1과 2로 했었을 때 반응물의 농도에 따른 초기 반응 속도를 나타냈는데, 효소의 농도는 2가 1의 2배래요. 그럼 당연히 여기가 2고 여기가 1일 거예요. 자, 그러면 A는 2의 결과다. 맞죠? 효소도 양이 많으면 기질하고 많이 결합할 때니까 반응 속도가 빨라질 거란 말이에요. S1일 때 반응물과 결합한 E의 양은 A와 B, 당연히 B가 더 높죠. 그쵸? 속도가 더 빠르니까. 1의 결과에서 전체 E의 양에 대한 반응물과 결합하지 않은 E의 양은
여기는 다 결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전체 이의 양은 똑같은데 결합하지 않은 이의 양이 여기가 더 적죠. 최대로 결합하고 있는 상태니까 따라서 S2일 때가 S1일 때보다 작다. 예, 요거는 맞게 되겠죠. 자, 다음에 4번. 다음은 정상 유전자 X와 돌연변이 유전자 Y에 관한 자료인데요. X와 Y로부터 폴리펩타이드 X하고 라지 X하고 라지 Y가 만들어지는데, 자, X의 DNA 이중 나선 중 전사에 이용된 가닥의 염기 서열이 저렇게 나타났고, Y는 X의 전사에 이용된 가닥에서 한 개의 염기 기억이 니은으로 바뀌었대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염기 중에 한 개가 바뀐 게 바로 Y예요. X는 4종류의 아미노산으로 구성이 되고 한 개의 프롤린을 가지고, Y도 4종류의 아미노산으로 구성이 되고 2개의 프롤린을 가진대요. 자, 그러면 일단 여기서 보면은 끊고 하나, 둘, 셋, 넷. 일단은 염기 서열 자체는 몇 개가 나왔어요? 예, 5개가 나오게 됐어요. 그죠? 자, 그 다음에 표는 일부 코돈이 지정하는 아미노산을 나타낸 것이다. 프롤린을 지정을 하는 아미노산은 CCU 아니면은 CCC인데, 자, 코돈이죠. 그럼 여기서 GGA, CAT, CTC, GCT, GCG. 자, 현재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전사가 일어나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CCU, 그 다음에는 끊고 GUA, 끊고 GAG, 끊고 CGA, 그 다음에는 CGC. 이렇게 되는데, 프롤린이 CCU 아니면은 CCC인데 여기서 CCU에 해당이 되는 게 얘가 프롤린이란 말이에요. 지금 순서가. 그럼 프롤린 GUA면 어떻게 돼요? GUA면 발린, 그 다음에 GAG면 글루탐산, CGA면은 CGA 아르지닌, 그렇죠? CGC면은 어떻게 돼요? CGC 아르지닌, 그렇죠? 그러니까 종류는 몇 종류예요?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이 Y는 어떻게 됐다라고 나왔냐면은 프롤린을 몇 개를 가진대요? 한 개가 어떻게 돼요? 기억이 니은으로 바뀌었고, 걔가 그럼 프롤린을 몇 개를 가지는 거예요? 2종류를 가져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프롤린은 CCU 아니면 CCC니까 이 중에서 한 개만 바뀌어가지고 CCC가 될 수 있는 거는 여기서 누가 있어요? 맨 마지막에 요거밖에 없죠. CGC가 CCC가 될 수밖에는 없게 되는 거잖아요. 한 개만 바뀌었었을 때. 그쵸? 왜? 이 프롤린을 지정을 하는 게 CCU 아니면 CCC인데 한 개만 바뀌려면 얘는 그대로 오고, 얘가 그럼 프롤린, 여기가 프롤린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럼 나머지는 발린, 글루탐산, 아르지닌은 똑같아서 얘는 몇 종류의 아미노산, 얘도 4종류의 아미노산으로 지정이 돼야 되니까 얘가 CCC가 되려면 뭘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가 C가 G로 바뀌어야 이 녀석이 뭘로 바뀔 수 있어요? C로 바뀔 수가 있는 거죠. 자, 따라서 X의 세 번째 아미노산은 글루탐산이다. 맞죠? 기억은 뭐가 G가 C로 바뀐 거죠. C가 G로 바뀐 게 아니라. 그치? 기억이 니은으로 바뀌었다. 그러면은 얘가 C가 G로 바뀐 거니까 얘 맞네요. A를 지정하던 코드는 서로 같다. 여기서 A가 누구니? 2개의 프롤린을 가진다. 여기서 2개의 프롤린은 CCU고 여기서는 CCC에 해당이 되니까 코드는 서로 다르죠. 그렇죠? 그래서 기억하고 니은에 해당이 되겠네요. 요 문제는 조금 어렵네요. 그죠?